일단 10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가 한 4억 정도로 되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1년에 2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매매를 4억으로 했을 때 1억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1000세대당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,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. 공인중개사는 얼마를 벌까?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. 수입에 대한 부분, 민감하죠. 일단 공인중개사 수입은요,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, 첫 번째로 그 부동산의 거래량을 볼 수가 있잖아요. 매매가 됐는지, 전세가 계약됐는지, 월세가 계약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게 돼 있고, 그 통계를 우리가 뽑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을 단지마다, 지역마다, 동마다, 세대마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. 국토부에서 이거를 주니까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소득 금액입니다.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개 보수를 다시 계산을 해서 나타낸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1000세대당 기준을 했을 때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일단 10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가 한 4억 정도로 되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전세가 3억이고 매매가 4억이다라고 하면은 1000세대 중에서 한 해에 거래되는 양을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다 합쳐가지고 한 15%, 20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전세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겠죠. 한 10% 정도가 거래된다라고 생각해요. 한 해에.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5에서 한 10%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, 요거를 5%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. 자, 10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3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10%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세대 240만 원 되겠죠. 그러면은 1년에 2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매매를 4억으로 했을 때 50세대 5% 정도를 했을 때 320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게 3억이면은 120이잖아요. 양쪽에서 중개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거고, 요것도 160에서 2개 32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될 거 아니에요.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억 정도가 나옵니다. 4억이라는 금액에서 우리가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 어떤 단지나 아니면 지역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.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근사치로 1000세대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 보면은 그렇잖아요. 여기서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.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집당 1000만 원씩이겠지만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800 정도 즈음 되는 금액들을 벌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, 공인중개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, 수입이 얼마 버는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. 편차가 되게 커요, 중개사들마다. 그래서 이렇게 4군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. 한 곳 혹은 두 곳이 거래하는 양이 70에서 80%입니다. 그러니까 수입의 한 7, 80%를 얘 둘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. 이 두 명에서.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20%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.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. 1위랑 2위 같은 경우 수입이 굉장히 좀 높아요.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남아.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. 사무실을 하나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경비가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. 대략적으로 월세를 한 150만 원 정도로 잡고 광고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씁니다. 네이버랑 막 직방 써서 추가로 솔직히 2배 이상 쓰시는 분도 많고요. 그리고 기타로 고정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인터넷, 정수기, 뭐 전기, 가스, 식비, 그 다음에 기름값, 프린트값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. 그럼 이런 것만 생각해도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, 200 그냥 나와요. 그럼 이것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렇잖아요. 벌써 350만 원 이상은 한 달에 나가는 거예요. 고정 비용으로. 내가 뭔가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350만 원은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것보다 최소한
2배 이상은 벌어야지 나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낼 수가 있는 건데, 아까 전에 보면 그렇잖아요. 중개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한 7, 80%를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한 600만 원, 한 700만 원 정도 벌어와요. 그럼 여기서 한 300만 원, 400만 원 빼게 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. 공인중개사 수입은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, 대부분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마를 버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수입을 얻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높지 않은 금액을 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건 뭐 아파트를 하든지 원룸을 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빌라 위주로 하든지 어디든 크게 상관없어요.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약간 좀 몰려 있어요.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. 이 안에서 폐업률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버는 사람들은 정말 꾸준히 벌어가는데 못 버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수입이 차이가 되게 커요. 잘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광고비 많이 써. 그러면은 충분히 더 들어올 거야. 왜?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런 거고요. 안 되는 사람들은 아껴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. 중개사 수입은 이렇게 약간 결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.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평균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시작을 한다, 내가 창업을 하겠다, 아니면은 내가 소공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00세대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, 중개보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부동산이 3개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1000만 원치는 가져갈 거야.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중개보수를 만들어낼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수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.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, 진짜로 밀려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죠. 난 무조건 요거 가져가야 돼.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한 달에 3000에서 400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.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통계치랑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랑 생각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였기 때문에 한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.